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이제 현대가 더비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이번 주는 저도 이제 기말고사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 한 경기만 하고 다른 경기들은 좀 리뷰를 안 할까 싶긴 해요. 하지만 뭐 오늘 경기가 재밌었고 선두권 팀은 아니지만 아직 전북이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K리그를 주도한 두 팀이 너무 재밌는 경기를 해줘가지고 할 얘기들이 많은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제목에 조금 자극적으로 썼다고 생각을 해요. 김 여사님 소름 돋았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김 여사님이라고 하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저랑 오늘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어느 정도 경기를 같이 보셨는데 아우 경기 재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경기장에 있었으면 소름이 돋았을 것 같다면서 굉장히 그 열기가 대단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전반전을 굉장히 재밌게 보셨거든요. 저랑 같이 보면서. 근데 이제 제가 또 그 일반적인 반응을 보니까 마냥 재밌지는 또 않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재밌었는데 왜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마냥 재밌진 않으셨을까? 라는 점을 좀 고민해 보면서 차근차근 좀 리뷰를 풀어볼까 합니다. 네. 자, 이번 경기를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내가 친구가 날 불러온 거죠. 친구가 오늘 야 전북하고 울산하고 경기한대. 얘네 재밌대. 얘네 축구 잘한대. 그래서 오늘 저를 데리고 경기장에 갔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반전에도 그렇고 후반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흐름이 이어졌고 막판에서야 이제 조규성 선수의 첫 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선민 선수 득점이 이제 나오면서 전북이 이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솔직히 그 경기 흐름이 마냥 재밌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팽팽했고 어느 한쪽도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기 양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오늘 이긴 거는 전북이 이겼지만 경기 내용은 이제 울산이 좀 주도하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가 있죠. 왜냐면 울산은 주도하는데 득점을 못하니까 쟤네는 뭐 공만 잡고 있지 뭘 만들지 못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전북은 야 쟤네는 수비만 하고 뭐 공격을 안 해.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번 시즌을 쭉 봐서 그럴까요? 와 이거 너무 재밌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그 해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차차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단 전북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북이 무기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전 재밌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오늘 경기를 복기를 해보시면, 울산이 주도한 거는 맞습니다. 주도한 건 맞는데, 바둑알을 불러오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주도한 건 맞아요. 울산이 주도한 건 맞는데 가장 어떤 그 지난 경기들이나 혹은 울산의 그 전북 상대할 때 말고 다른 경기들하고 비교해서 어려웠던 점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중앙 지역에 들어오는 게 너무 빡빡한 거예요. 오늘 경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후반전에 이제 그래도 울산이 좀 더 밀어붙이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시면 주로 오른쪽에서 공격 전개가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건 약간은 그 전략적으로 울산이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왜 4번이 없네요.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많이 움직였냐면 이청용 선수 아니요 여기 있는 바코, 설용우, 이청용 이 세 명이서 오른쪽에서 계속 공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하고 주변을 흔들고 위치를 바꾸고 여기 올라간 놈이 뒤로 내려오고 여기 다시 올라가고 일로 빠지고 다시 들어가고 여기 또 빠지고 여기 다시 들어가고 여기 또 돌고 이걸 계속 반복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4-4-2 형태 혹은 뭐 4-4-2가 아니더라도 3-5-2든 뭐든 여기를 촘촘하게 쌓아놓고 나면 측면부터 풀어가는 게 정석이에요.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인 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쪽을 넓게 벌려서면 예를 들면 뭐 여기 바코가 잡았다, 뭐 이청용이 잡았다, 김진수가 나오고 벌어진 공간에 누가 들어가고 여기 딸려 나오면 여기를 이용한 형태, 혹은 여기가 이제 달라붙는다 그러면 이걸 이 뒤에다 넘겨가지고 루빅손한테 넘기겠죠. 오늘 후반이라 그러면 여기다 넘겨서 루빅손이 마무리하는 형태, 여기 따라온다 그러면 이명재가 들어오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이제 많이 바꿔가면서 공격 전개를 하는 게 특징인데 오늘 울산 팬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쪽에서 받고 설령우
그다음에 그 이청용 그다음 가끔 김민혁까지 더해가지고 4명이 여기를 주민규 선수까지 가끔 내려와서 5명 4명이 얼마나 여기를 많이 흔들었습니까? 이쪽 지방 이쪽 지역을. 근데 결국에 안 뚫렸어요. 그게 전 되게 중요했다고 봐요. 전북이 울산의 개개인 능력에 크게 밀리지 않는 선수단, 밀린다거나 뭐 동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동급의 선수단을 가지고 있는 팀이 작정하고 수비를 단단하게 쌓고 나니까 울산이 이게 안 뚫리는 겁니다. 이게 여지까지 울산에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뚫리지 않은 팀들이 없다고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오늘은 전북이 이쪽 공략을 못했죠.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이제 울산 얘기부터 뭔가 자연스럽게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울산이 기회가 있었어요. 전반전에도 이제 뭐 박호 선수 쪽에도 나왔던 슈팅 장면이 몇 번 있었죠. 그다음에 그 오른쪽 그것도 이제 오른쪽 측면이었는데 그 이제 전반이었다 그러면 방향 이쪽이라 그러면 이쪽에서 이청용 선수가 이쪽에 로빙을 하나 넘겨가지고 박호가 크로스 넘기려고 그러다가 차단되는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이라던가 이쪽 하프 스페이스를 적절히 이용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리고 후반전에도 여기 설령우 선수가 이쪽을 한 2번 정도 제 기억에 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 제가 보기엔 박호 쪽에 컵백을 내주는 게 더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드는 장면에서 이제 가까운 쪽 포스트에 이제 크로스를 붙인 장면이 있었고 하나가 이제 이쪽에서 좀 버벅거리다가 차단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울산은 나름대로 일리 있게 전북을 공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측면에서 시작해서 이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쪽 지역을 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설령우 선수가 주로 많이 뛰어들었던 거고 박호랑 설령우 선수가 많이 뛰어들었던 거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전북이 흔들리질 않았던 거죠. 흔들렸어요. 분명히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울산의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고 전북의 집중력이 좋았을 수도 있고. 예. 여기서 이제 울산이 주도한 흐름에서 득점하지 못했던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울산이 오늘은 못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전북 자체가 오늘도 콘셉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그 라인도 수비 라인도 대충 잡아놓기도 했지만 오늘 울산 생각해 보시면 전북을 생각해 보시면 무기력하지가 않았어요. 오늘 그게 전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여지까지 전북이 공을 잡고 있을 때 굉장히 이제 그 투박한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었고 사실은 지난번 이번 첫 번째 맞대결에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답 없이 나왔죠. 전반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냥 막 달려들어가지고 20분, 30분 달려들다가 거기서 찬스를 만들고 뭔가 일을 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엔 힘 떨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울산한테 이제 뭔가 힘을 못 쓰는 90분을 꾸준히 운영해야 되는데 20분, 30분 동안 힘 몰아쓰고 그 다음에는 뭔가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완급 조절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반전에 전북의 찬스들을 보시면 대체로 다 이 울산의 이게 지금 공격방향이 바뀌어 있는데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놓은 거라 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공격을 이제 전북이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쪽에서 만들어던 찬스들이 대체로 다 허리 쪽에서 끊어가지고 만들어낸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지혁 선수 슈팅 하나 있었죠. 그거 구스타보가 이제 공 안 줬다고 짜증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방 압박에서 허리 쪽에서 끊어내면서 만들어냈던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그 오지혁 선수 그것도 오지혁 선수인데 오지혁 선수에서 하파실바 쪽으로 들어갔던 그 스루패스 있었잖아요. 하파실바가 이제 여기 이쪽으로 쭉 빠져들어가면서 이것도 되게 좋았던 게 하파실바가 공을 안 잡았죠. 공을 터치를 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앞쪽에 흘려놓으면서 들어가서 이쪽에다가 이제 슈팅했던 장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류재문 선수 쪽에서 나왔던 슈팅 찬스가 있었는데 류재문 선수가 슈팅을 못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 대체로는 전북이 허리 쪽에서 끊어가지고 빠르게 역습을 나가는 형태를 꾸렸던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울산 같은 팀이 워낙 공을 잘 돌리고 여기서 올라가서 싸움을 걸기 시작하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북이 오늘은 전술이 나쁘지 않았던 게 이제 적당히 라인을 높여놓고 본인들도 주도할 땐 주도하고 싶어 하지만 이쪽에서 이제 높은 위치부터 수비를 시작해서 여기에 들어오면 일단 너희는 못 나간다. 라는 식으로 이제 수비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거에 이제 어떤 반대적인 효과로는 울산이 이제 이쪽 측면에서 이제 공격 전개가 많았죠. 그러니까 경기를 조금 다시 돌아보신다 그러면 전북은 여기를 틀어지는 거, 이쪽 지역을 틀어지는 걸 목표로 했다 그러면 울산은 이 바깥쪽을 먼저 공략하면서 너희가 끌려 나오면 이제 가운데로 비로소 들어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전북이 잘 안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측면에서 먼저 풀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쪽부터 압박을 사실은 좀 심하게 걸었고,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수비가 실제 배치는 이렇게 된다고요. 공이 여기 있으면 이게 맞잖아요. 여기에서 간격을 좁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전북은 이 중앙 쪽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느껴지는 경기였고, 또 어느 정도는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게 전반전에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저는 재미없는 경기, 예, 약간 루즈한 경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는 그런 느낌이에요. 울산은 전북이 두렵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전전에도 물론 1대3으로 뒤진 상태에서 쫓아갔지만 전북 상대로 1대3이면 이게 쫓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고 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계속 상대를 공을 돌려가면서 체력을 빼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전반전에. 근데 전북도 울산이 두렵습니다. 왜냐면 얘네한테 섣불리 달려들고 뭔가 조직력 없게 덤벼들었다가는 얘네 볼을 워낙 잘 돌리고 하프 스페이스 자꾸 파고 하다 보니까 집중력 한번 놓치면은 이건 이제 실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울산도 전북을 존중하는 거죠. 야, 우리도 신중하게 공격할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전북도 우리도 너희 뺏어서 압박하고 싶은데 이거 함부로 덤볐다가는 큰일 나 라고 하니까 서로 신중하게 경기를 펼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기가, 야, 울산하고 대전이 만나면 더 재밌네, 아니 포항하고 전북이 만나면 더 재밌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두 팀하고의 차이는 확실히 있다. 이게 이 두 팀끼리 만나면 이렇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게 서로 엇비슷한 팀들끼리 만났을 때 나오는 어떤 전형적인 경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월드컵 결승이라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생각보다 재미없는 경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경기는 가장 최근이니까 첼시하고 맨시티 만났던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그게 최고의 두 팀이 만났잖아요, 그 시즌에. 결국에는 모든 팀들을 다 깨고 올라온 두 팀이 만났는데 재미없잖아요. 왜 재미없어요? 지킬 게 많으니까, 이기고 싶으니까, 이 경기를 지면 안 되니까, 이 경기를 내가 꼭 잡고 싶으니까 신중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기를 볼 때는 대체로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재밌게 보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럴 때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 좀 있죠. 왜냐면 이런 경기들은 어떤 초점을 화려한 어떤 이런 거라던가 슈팅에 볼 게 아니라 중원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저들이 싸우는가. 그러니까 한 번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은 막 계속 중원에서 서로 뺏고 하는 장면들이 꽤 몇 번 나왔잖아요. 그런 장면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그게 얼마나 간절한가를 또 짚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각자가 노리는 장면들에서 몇 번 기회가 안 온다, 집중하고 있다가 그게 딱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적절히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장면인데 상대가 수비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한 걸 할 수 있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그런 플랜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좋지 않은 팀이라 그러면 울산처럼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전에 이청용 선수에서 박구 선수 쪽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약간 이청용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빠져 있고 이쪽에 이제 수비가 불려 나오니까 설령호 선수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여기를 자연스럽게 박호가 이제 빠져 들어가면서 여기다 넘겨주고 크로스를 시도하다 이제 잘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하프 스페이스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너무 명확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청용이 오늘 나왔으니까 선발로 나와서 풀타임 뛰었잖아요. 이청용 선수가 측면과 중앙으로 오갈 수 있는 선수고 박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박호랑 이청용을 이용해가지고 이쪽에서 뭔가 균열을 일으키고 중앙에서 골을 넣겠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명지 선수가 왼발이 좋으니까, 왼발이 좋잖아요, 이명지 선수가. 그러니까 이명지 선수는 높게, 아이고 잠시만요. 이명지 선수는 여기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고 루빅손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서 공을 계속 돌고 주지고 복구하고 있을 때 이쪽에 단번에 넘겨가지고 이명지 선수 왼발 좋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크로스 하려고 하는 시도를 시도했겠죠, 아마. 그런 구상을 하고 나왔겠죠.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먹혀 들었던 거고 이쪽에서 흔드는 게 생각보다 전북이 잘 봤던 거죠. 예. 그런 게 있었던 거고, 반대로 전북은 울산이 조금 주도하는 축구를 우리보다 잘하잖아요. 사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 인정해야죠.
왜냐면 울산은 홍명보 감독님 체제에서 지금 뭐 몇 년째, 3년째죠, 올해 3년째 동안 맞춰온 게 있고, 주축 선수들도 그대로 있고, 하려고 하는 축구가 이번 시즌 꾸준하게 플랜 A가 굉장히 강한 팀이고, 근데 전북은 사실은 이제 감독 대행 체제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맞춘 경기도 몇 경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북 팬들 측면에서 보자면, 제3자는 재미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북 팬들 측면에서는 우리가 울산이 잘한다 그랬는데 이거 얼마나 버티는지, 얼마나 잘 싸워주는지, 그게 이제 관건인 팀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전반에 잘 버텼죠. 그 정도면 전반에 잘 버텼고, 그 다음에 역습 장면에서도 몇 장면이지만 날카로운 장면들을 만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불만이 없을 경기였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딱 누가 먼저 실수를 저지르느냐, 누가 먼저 한번 넘어지느냐의 차이에서 경기가 갈리겠구나 라고 하는 경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기들은 마치 무슨 영화로 치자 그러면, 뭐 제가 이제 영화를 잘 안 보는데, 극한 직업처럼 매 순간이 막 빵빵 터지고 막 웃기고 이런 경기들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근데 꼭 그런 것만 명작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기를, 오늘 같은 경기는 약간 그런 느낌 같아.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게 1편하고 3편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편. 그러니까 총 3편짜리 중에 명작 3편 연작인데 2편 같은 느낌. 왜냐면 1편 때는 울산이 마치 그냥 이번 시즌을 잡아먹을 것처럼 했던 건데 2편에서 전북의 반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말은 어디서 난다? 3편 내지 4편에서 난다 라는 느낌으로 이번 경기가 굉장히 전 재밌었어요 사실은. 울산이 여지까지 끌고 왔던 그 우위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느냐, 전북이 여지까지 지금 노출했던 그 위험성이라던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거냐가 붙었는데, 80분까지는 사실은 거의 균형이 이어져 오면서 이게 어디가 무너질까를 보는 거를 이제 손에 땀을 쥐게 되면서 보게 되는 경기였고, 그다음에 후반전에 이제 조규성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전북 쪽으로 이제 흐름이 확 넘어가게 된 경기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한 골 싸움이었다. 한 골 싸움, 정말 한 골 싸움이었습니다. 한 골 싸움이었고, 제가 저희 어머니를 증인으로 모실 수는 없지만 제가 딱 그랬어요. 어머니가 이제 저녁밥 하신다고 보시다가 가셨는데, 야 오늘 이러다가 이제 0대0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70분쯤에 무조건 어디선가 한 골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경기를 서로 골 넣으려고 호시탐탐 경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날 리가 없다. 이 선수들의 퀄리티만 안 날 리가 없다. 기다려봐라.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 한 골이 저는 결국에는 승패를 결정지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는 사실은 어떤 디테일들을 짚을 게 사실은 많이 나온 장면은 아닙니다. 왜냐면 울산이 이쪽에서 많이 지고 복구했는데 여기를 결국에 안 뚫렸기 때문에, 뚫려야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지 그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다 따라붙고, 특히나 이제 오늘도 그 전북의 어떤 대응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박진섭 선수가 상당히 귀한 선수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려설 때, 본인들이 내려설 때 보면 박진섭이 빠져가지고 5-4-1로 서버리는 거죠. 오늘도 이제 조기성의 측면 커버를 원래도 이제 잘하는 선수고 많이 뛰는 선수니까 구스타보가 있을 때는 여기를 따라 나와서 5-4-1로 이렇게 서버리면서 이제 수비 조직을 갖추려고 했던 거죠. 조규성이 공격수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박진섭 선수가 이쪽 수비 라인에도 종종 가담해줘가지고 파이브백 형태로 도와주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거를 커버나기가 훨씬 쉬운 거죠. 뭐 정태욱이든 아니면 오늘 구자룡이든 이쪽에서 나가는 것들이 좀 쉬워지고, 이쪽을 박진섭이 중앙에서 지켜주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네, 뭐 계속 여기 있던 건 아니고 올라와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수비를 도와주는 선수로서 굉장히 요소요소 잘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울산도 되게 어렵고 전북은 또 좋은 경기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저는 진짜 재밌게 봤고,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게 많지 않았지만 좀 설명드리고 가고 싶은 장면들이 있는 게, 득점 장면 조금 설명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득점 장면은 저는 뭐 약간 뭐 끼워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장면들이 사실 전북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던 장면들이라서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긴 해요. 왜냐면 아마노가 그 공을 가지고 이제 뭐 이쪽으로 공격한다고 해보면, 아마노가 이제 이쪽에서 툭 치고 나와서 이걸 이제 크로스 넘기고 여기에 이제 송민규랑 조규성이 같이 침투하는 형태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공이 넘어오는 거를 조규성이 머리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쪽 골대에 넣게 된 건데, 여기서도 저는 좀 그래도 뭔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면,
아마노가 나올 때 정우재 선수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수비가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수비 좀 불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잠시만요. 뭐 대충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노가 여기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크로스를 여기다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정우재 선수가 움직여주는 선수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바짝 붙질 못하죠, 이쪽에다. 왜냐면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수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기가 한 명 뛰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이 왼쪽 발 각이 안 그래도 좋은데 각이 낮다고 봐야 되는 거고, 여기 반응해서 들어간 선수들도 뭐 사실 조규성 선수 머리 안 맞았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성민규 선수한테 굉장히 결정적인 찬스가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전북으로서는 이번 경기가 사실은 이기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런 몇 가지 장면들을 서로 약속해 오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는 전북이 그래도 전술적으로는 어떤 약간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장면들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진짜 칭찬하고 싶은 장면은 사실은 두 번째 골이긴 합니다. 그 제가 지금 리뷰를 보고 오니까 조규성 선수가 여기서 공을 내주고 그 다음에 2대1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기억에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밀고 올라가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나? 문선민 선수 쪽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나? 정확히. 근데 이제 여기가 요렇게 갔나 봐요. 요렇게 조규성 선수가 공을 몰고 들어가고 문선민하고 여기 이제 송민규가 따라온 형태였고, 반대쪽에 한 명이 더 있었나 싶긴 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제 조규성이 이걸 몰고 들어가면서, 네, 여기가 이제 뒤로 물르면서 맞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송민규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쪽, 여기도 이제 급하니까 여기다 같이 붙어줬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일루 빠지고, 그 다음에 여기 문선민 선수는 이제 공이 측면으로 빠져 나가니까 일루 가운데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예, 이 선수들이 움직임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정승현 선수가 쫓아왔나? 여기 이쪽을 따라오게 되고, 송민규가 일루 가게 되니까 여기 있던 김기희가 여기 나오게 되고, 이걸 송민규가 미련 없이 가운데로 주고, 이 뒤에서 쫓아오던 선수 이미 늦었죠.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된 형태가 됐던 거죠. 여기서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조규성 선수의 일단 처음에 드리블이 좋았죠. 드리블을 본인이 끌고 밀고 올라가면서 본인 쪽에 수비를 다 끌어모았던 거, 이렇게 끌어모았던 거가 저는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끌어놓은 다음에 이쪽으로 빼주는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꼭 칭찬을 잊지 말아야 될 게 송민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도 윤정환 감독님 해설 잘하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경기 끝나고 그냥 틀어놓고 있었는데 윤정환 감독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리플레이 보시다가 송민규 선수가 잡았으면 득점이 안 나왔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조규성 들어가고 패스가 들어오니까 송민규가 들어가다가 이거를 터치를 안 하고 김기 선수가 쫓아오니까 이거 그냥 원터치로 내주고 이걸 문서민이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잡지 않은 게 중요하냐면, 잡지 않았기 때문에 김기 선수가 달려들지 말아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잡아놨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동차가 달리다가 멈췄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을 살려서 뛸지 멈출지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서 여기 수비가 대처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달려들지를 못하고 이쪽 이렇게 공이 나가는 순간에서 적당히 붙는 거죠. 그때 적당히 붙으면 뭐예요? 패스길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들어가니까 여기 뒤에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냥 문선민 선수 당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송민규의 원터치다. 그 터치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선민한테 완벽한 찬스가 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전북 선수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 판짝이나 틀 짜는 거는 울산이 미치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이게 지금 중원에서 싸움 거는 거, 중원에서 싸움을 걸고 울산의 공격을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 거에선 역시 전북이 선수 기량도 좋고, 최근에 이제 김도영
감독 대행 체제에서 조금 조직력을 높여가면서 지금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충분히 울산을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80분까지는 전북 팬들이 그렇게까지 만족할 만한 경기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울산한테 너무 많이 밀리는 흐름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체력이 떨어지고 한정적인 기회가 오고, 혹은 이제 본인들이 전방 압박을 시도하거나 중원에서 공을 뺐었을 때 빠르게 전환 속도를 가지고 튀어나가면서 울산에 타격을 주겠다고 했던 그 장면들. 예, 그 장면들이 저는 전북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나갈 때도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마노가 이제 그 뭐 크로스 올리는 포인트, 그것도 되게 좋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규성, 송민규, 문선민으로 전개되는 과정들에서도 터치가 상당히 적고 수비가 붙기 전에 다들 처리하는 것들이 보여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북도 경기를 곧잘 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선두는 여전히 울산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왜냐면 중하위권 팀들 상대로 가장 매력적으로 또 가장 효율적으로 득점을 뽑아내면서 승리를 만들어낸 팀이 울산이니까. 하지만 여전히 울산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 이 리그판에서 울산의 흐름을 깨놓을 수 있는 팀은 역시나 전북이다. 왜냐, 멤버도 좋고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그 부진했던 전략과 전술들을 버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본인들 구성에 맞는 거를 끌어 나가니까 전북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름 돋았다고 하셨던 이유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드렸거든요. 저기 지금 뛰는 거 봐라. 박호, 김민영 막 붙어가지고 중원 싸움 벌이면 저기서 왜 저렇게 하는지를 설명드린 거죠. 왜냐면 저기서 이기는 팀이, 전북은 그걸 빨리 뺏어서 역습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원에서 개싸움을 이를 악물고 하는 거고, 울산은 계속 주도권을 잡고 전북의 빈 곳을 찾고 싶어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수비적으로 물러나고 뒤에 가서 수비를 하고 다시 올라 그러면 너무 피곤하다. 빨리 공을 다시 빼서 다시 공격하는 게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거기서 힘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씨름 선수들이,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씨름 선수들이 서로 삿발을 잡고 여기로 흔들고 저기로 흔들고 계속 수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둘이는. 근데 밖에서 보면 모르죠. 밖에는 뭐야 저 새끼들, 그냥 잡고 뭐 아무것도 안 하네, 힘만 쓰는 것 같은데 뭐 이거 왔다 갔다만 하네, 주먹만 이렇게 하더니 뭐 몰라. 근데 그 안에서는 서로 얘가 일로 내가 균형을 여기다 몰면 얘가 좀 힘을 이쪽으로 쓰려나, 어느 정도 쓴 다음에 내가 반대로 몰아쳐야 되지, 이런 것들 계속 고민하면서 전반에 하는 게 보이니까 저는 그게 긴장감으로 느껴지는 거죠. 지루한 게 아니라 긴장감입니다. 누가 실수하지 않을까, 누가 어떻게 하나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거 못 쫓아가면 어떡하지, 전북이 못 쫓아가면 어떡하지, 수비가 하프 스페이스 못 메우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저는 계속 경기가 긴장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경기가 재밌었다는 게. 전 정말 재밌었고, 이런 어떤 이번 1라운드 혹은 지난해부터 이어왔던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전북이 계속 이제 뭔가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결과는 냈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울산은 계속 경기력도 좋고 이번 시즌에 정말 최고의 결과를 내고 있는 팀이었는데, 그 두 팀이 만나서 결과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야, 이거 전북 쉽지 않네. 근데 울산도 좀 잘하긴 잘해. 확실히 주도권 잘 잡아 라는 걸 딱 보여주는 경기였고, 전반전부터 후반전까지. 근데 결국에 끝내는, 누가 봐도 언더독이라고 느껴졌던 전북이 딱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가져갔다.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경기가 어디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건,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소름 돋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중계 화면에서 제가 전북의 또 담당 기자였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한 이거 있잖아요. 그 노래가 이제 딱 들리는데 어머니가 오늘 저렇게 경기장에서 소리가 들리고 나면 정말 소름이 돋을 것 같다. 선수들도 딱 보더라도, 이게 울산 원정 팬들 너무 많이 오셨잖아요. 선수들이 허투루 뛸 수가 없는 경기 같다, 이거는. 어머님도 이제 축구장 저랑 같이 몇 번 가봤으니까, 이런 경기는, 경기장에 있으면 진짜 소름 돋을 만한 경기인 것 같다 하면서, 여기 딱 응원가 소리 들으니까 이쪽에 뭔가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기들이 사실은 제3자가 보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는 경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전북 팬들께서는 너무 손에 땀을 쥐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보셨을 경기였을 것이고, 울산 팬들도 져서 이제 속은 상하시겠지만, 사실 경기 볼 때는 우리가 언제 이걸 뚫을 수 있을까, 전북 얘는 왜 이렇게 잘 버티는 거야 라는 마음을 졸이고 보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기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저는 느끼기에 작품성 있는 경기였다. 그렇게 평가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너무 좀 두 팀의 경기를
막 이렇게 좋은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랜만에 진짜 더비다운 더비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최근에 전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전북이 이기더라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경기 내용 자체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막 뭔가 긴장감이 느껴지고 너무 팽팽하고 이런 느낌은 잘 안 들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제가 보기에는 90분을 그냥 계속 스릴러처럼 놀 듯 말 듯 놀 듯 말 듯 하면서 서로 이 마음을 졸이게 하는 경기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더비가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봐요. 득점이 물론 이번 경기에 2골 나오긴 했지만 한 골이거나 0대0이 나더라도 좀 이렇게 서로 실수하면 너희는 하여튼 뚝배기 깨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경기들을 해줘야지 저는 이게 좀 선두권 팀들끼리 맞대결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경기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두 팀 다 나쁘지 않은 경기,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집중력이 높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저력일 수도 있고 또 팬들의 응원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홈팬들의 그 응원을 등에 업은 전북이 좀 이기는 경기가 돼가지고 더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제 문수에서 또 울산 팬들이 많이 웃으셨으니까 오늘은 또 오랜만에 전주성에서 전북 팬들이 좀 웃으실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나고 보니까 좀 리뷰가 중구난방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거는 진짜 바둑알보다는 그런 긴장감이 더 뭔가 경기에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줄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이 또 주말부터 시험이 있어가지고 주중 경기는 좀 리뷰를 해볼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가능하면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보도록 하겠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북 팬들한테 드리고 싶고 또 울산 팬들은 너무 이제 속상해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잘했어요. 울산도 울산다운 경기력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전북의 그 저항이 좀 많이 강했습니다. 많이 강했던 거고 쉽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울산 팬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득점을 못 만드냐. 근데 거기서 득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막 쑤셔 넣고 억지로 하는 순간에 그게 다 역습 찬스로 오는 거거든요. 진짜예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면 축구는 공을 뺏기면은 공격하던 사람들이 공을 뺏기면 그 순간 바로 수비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격이 세밀하지 못하면 역습에 많이 노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울산이 좀 더 신중했던 것 같은데 한순간 무너졌던 것. 그 첫 실점이 좀 많이 뼈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는 울산이 경기를 본인들 스타일대로 잘 운영했던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속상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전히 선두는 울산이고 저는 느끼기엔 선두의 자격이 있는 팀이다. 하지만 전북은 그런 선두 울산을 위협할 수 있는 팀 중에 가장 유력한 팀이다. 이거를 서로 인정하고 가게 되는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두 팀 다 오늘은 만약에 제가 이제 믹스존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러면 다 두 팀 다 너무 고생하셨다고 박수를 많이 쳐주고 싶은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K리그 지금 현재에서 가장 K리그에서 강한 두 팀이 더비다운 경기를 펼쳐줬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